아니 의사들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1급 비서관을 병원에 보내서 감시시키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추석을 맞이하는 국민들이 누구 어떻게 안심하고 가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이 박민수 차관은 중증이에요. 일반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겨서 전화를 막 차관 점수 너는 치료를 받으면 안 돼. 전화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이게 국민을 얼마나 화나게 만드는 의사들 이분은 내가 볼 때 더 이상 이 공직을 맡지 않아. 이 말 한마디로도 이 사람은 끝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병원을 찾았죠? 네, 어젯밤에 드디어 병원 가셨습니다. 네. 경기 의정부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서요. 1시간 30분에 걸쳐서 응급센터를 둘러보고 네.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응급, 분만, 소아, 중증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국정 브리핑 당시에는 아니 여러분 의료 현장 한번 가보는 게 좋다. 가보라고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약간 누그러진 태도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 갖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명절 되면은 응급실 수요가 확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네, 의사들이. 그랬더니 예비비라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대통령실에서 17개 시도 권역 응급센터에 비서관을 급파한다. 비서관이요? 비서관들이 진료할 줄 아나? 그러니까 1급 비서관들을 네. 그 권역 응급 의료 현장에 한 명씩 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비서관들을 배치한다는 거는. 아 예, 대통령 설명 죄송합니다. 설명은 그래요? 저도 약간 당황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예. 그 대책이라. 응급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그때그때 보고하는 그때. 역할을 하겠다. 빠르게 뜻입니다. 대처하겠다. 네, 네. 1급 비서관이 네, 갔으니까. 네. 현실을 현장을 모른다는 그런 여론과 비판이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어제 직접 그 응급실 현장을 가신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미흡한 게 많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응급 의료 현장의 이 참 어려운 현실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게. 네. 아니 보통 근데 이제 1급 비서관이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뭘 해요? 역할은 물론 의료인이 아니까 거기 의료 행위를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누워 계신 응급실이 건 제대로 작동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안 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A라는 의료기관에 이렇게 응급 의료 비상 의료 체계가 작동 안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뭐 아니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예를 들어 국방안보 1급 비서관이 있다고 칩시다. 국방안보 1급 비서관이 응급실에 가서 이 의료 체계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의 병원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일급 비서관을- 응급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119에서 응급 환자를 모시고 왔는데 바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베드에서 뭐 3시간, 4시간, 6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그걸 끌고 감시를 있다가 하고 있다는 소리.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여기 상황이 지금 이렇다. 네. 그걸 직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네. 대통령에게 지금 이 비상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가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데 이걸 제대로 지는 보고하지 않는다. 네. 그거 안철수 의원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알면 확인을 해서 병원이 잘 안 그러니까- 돌아가면 의사는 어디서 구해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일이죠. 그걸 저한테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참 기이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기이하게 생각되는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상황실이 있어요. 전국 상황이 다 종합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 나와야 되는 기사는 뭐냐면은 네. 치료 가능한 환자가 얼마나 사망했는지, 그다음에 119 구급대가 평균 몇 번 뺑뺑이를 돌았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환자가 그 이후에 실제 치료됐는지 네네네. 이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돼요. 그러는데 상황을 파악한다고 뻔질나게 가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가고 비서관도 가고 네. 뭐 공무원도 가고 다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온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이건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석 때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이 전체 의료 지도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일부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사례 중심으로 나오는 건데 이건 지역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사안 따라 그걸 다르지. 전체적으로 어떠냐.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나와야 돼요. 겨우 나온 데이터가 전공의 과부족 정도예요. 네. 이런 정도 현황이 이제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건 진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국가가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로서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 알 권리가 일단 침해당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다 국가 핵심 기반 보호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전쟁이 나건 지진이 나건 이 기능을 유지하라고 시설까지 다 지정돼 있거든요. 네. 이거 지자체장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의료개혁은 나중 문제라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가 네. 그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된 대학병원들이 셧다운된다. 일부가 셧다운된다. 이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지금쯤이면은 마땅히 그 책임 라인이 문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 쓸 때도 이거 지키라고 한 병원들인데. 그러니까 아니. 전국 시도별 네. 근역별 응급 의료 센터라는 게 네.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뭐 그 경기에 있는 수원에 있는 네, 아주대 네, 병원이 네, 제일 네. 규모가 크죠. 네. 그런데 뭐 응급 의료 이 의사가 네. 뭐 몇 명에서 몇 명 남았다. 그나마 뭐 이 사람들도 사표를 냈다. 그걸 뭐 또 설득을 했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긴급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됐다. 사실상 이 의료개혁 발표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네. 의료 현장에 찾은 것은 한 10번 가까이 돼요. 8번인가 10번 가까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응급 의료가 필수 의료의 핵심인데 네. 이걸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네. 그래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어르신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대통령 말씀 죄송한- 반복할 거면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한 지금 마음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이걸 지금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네. 소비자, 네. 즉 환자와 환자 가족 중심으로 이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국민이 불안한 거지.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응급실에 갔다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을 가라고 보내서 네. 전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거나 네, 네, 네. 또 예를 들면 김종인 박사님처럼 20군데에 연락을 해서 겨우 한 군데를 가본다든가. 그래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적시 받지 못하고 있는 체계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응급실을 왜 가냐? 다쳐가지고 네. 갑자기 다쳐서 갑자기 긴급 뭐 그렇죠, 약을 그렇죠. 바르고 네. 긴급 치료를 처방해야 받아야 되죠. 되는 네. 분도 있고 네. 사실은 응급실을 거쳐서 실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진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돌려보내는 거는 여기 뭐 꼬매고 뭐 여기다 약 바르고 이런 거는 다 해줘. 네. 문제는 이 사람에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예.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네.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서 그 의사가 전문적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 그 의사가 있는 병원을 가보시라고 보내는 것이거든. 네. 그 보내는 응급실의 전담 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병원에서 이분들을 옛날에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과에 어느 선생님 계셨기 때문에 옛날에 바로 전화해서 선생님 지금 어떤 환자 들어왔는데 치료 가능하세요? 해서 연결해 줬는데 네. 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네. 다른 병원 가보라고 보내야 되잖아요. 요것이 가장 큰 문제야. 핵심은 현재 문제는 그러면 그거다. 뭐냐면 의사 부족으로 생긴 문제니 네. 한동훈 대표의 말은 지금 일단 의사들을 빨리 현장을 복귀시키는 것을 먼저 하자. 우리 계획 중에 일부를 수정해서라도 네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현실적이다 이거예요. 의료계획의 방향에 대한 문제긴 한 게 아니라 네. 당장 그 의료계획 자체의 방향은 맞지만 당장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의사들 일부 돌아올 수 있게. 단계를 조절해서 네. 의료진들을 설득해서 네. 좀 일부 오시게 해서 당장의 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네, 절충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네. 이걸 계속 거부하면서 더 중요한 건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현실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지난번 대파처럼.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1급 비서관을 병원에 보내겠다고 하니 세상에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이면 네. 아니 의사들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1급 비서관을 병원에 보내서 감시시키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추석을 맞이하는 국민들이 누구 어떻게 안심하고 가겠어요? 네. 아 병원에 가 있는 1급 비서관 믿고 우리가 추석 보내게 생겼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이게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심각한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네, 네. 기준이 또 나왔죠. 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는 어린이는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 해당 사건의 그 소아가 응급실 뺑뺑이 네, 돌다가 네, 네, 중태에 네. 빠졌다는 네. 이야기는 좀 일반 상황과는 다르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증과 중증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사실 뭐 자체 판단할까요, 그냥? 우리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의사가 아마 대략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이 예. 박민수 차관은 중증이에요. 이분은 아주 중증이야 환자. 이 박민수가 중증이야. 사람은 사퇴시켜야 돼.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위해서 당사자의 반발 때문에 차관이 거기랑 뭐 여러 가지 네. 이 얘기 논쟁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공직자는 네.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겨서 전화를 막 차관님 나 가족 중에 아빠 나 지금 죽겠어. 넌 경증이야. 넌 전화할 수 있잖아. 너는 치료를 받으면 안 돼. 전화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의사 이게 국민을 얼마나 화나게 만드는 말이 참. 그 의사들이 이 박민수 차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또 큰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볼 땐 더 이상 이 공직을 맡으면 안 돼. 이 말 한마디로도 이 사람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만 말하고 네, 그래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 민주당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자라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면 뭔가 방법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있을까요, 방법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아니 방법? 지금은 이거는 이미 지금 수습하기에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버티냐 하는 문제로 바뀌어 버렸고 여기에다가 이제 9월에 그 이번엔 양성 체계 의과대학 이제 모집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또 한번 2차 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의대 교수들이 비상사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경찰이 전공의 대표를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한다는 이 거구나. 모든 것은 전공의들이 일종의 어떤 스트라이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로 정권의 부담이 커졌다고 보는데 네. 드디어 공권력 개입이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또 덩달아 성명을 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1파, 2파, 3파로 오는 구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걸 기대하기는 틀렸고 그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일단 예방해 갈 수 있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연말까지 갈 때 전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 저기 계속 그 의대 교수들 얘기들 많이 경청하다 보면은 이제 의대생들이 대부분 지금 휴학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남자 의대생은 거의 다 군대 가는데 뭐 심지어 어떤 대학은 60%가 군 입대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학년에. 네. 이런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응급 체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성 체계 문제로 이게 복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하소연을 지금 정부에서 귀를 막고 있거든요.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여야정 협의체는 좀 쉽진 않아 보이네요. 네, 그러면. 쉽지 않아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네. 적극적인 의사를 가져줘야 되는데 네. 아까 박민수 차관님 그 발언의 문제점을 뭐 우상호 대표나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뭐 질타하신 것은 저는 뭐 충분하게 본인이 이건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뭐 경증 중증 환자 기준을 네. 자기가 한다는 건 그건 언어 도단이죠. 네. 언어 도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병원 갈 수 있는 게 없는 게 전화 걸 수 있으면 경증이니까 안 가도 되고 중증은 전화를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그러는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죠. 오지 말라는 거야 병원에. 이건 이제 뭐 한 부처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특히 생명의 불안을 간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대단히 네. 중요하다고 아니 봅니다. 모처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뜻이 있었으니까 조금- 요거를 조금 네. 같이 그러면 약간 절충해서 예. 뭔가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얼른 받아야 돼. 대통령실이 우리는 이런 원안을 지키려고 했는데 여야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 지금 이런 정도 얘기를 하니 내가 한번 직접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명분이 생기는 거네요. 명분이 생기죠. 오해할 수 있는. 그러면 대통령이 요 문제만으로 국한하더라도 네.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맞는데 민심을 청취한 정치권에서 조금 절충하자고 하니 그럼 그 안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보라고 하겠다. 그 이러면 굉장히 출구가 오해할 수 생기는 있죠. 거네. 자기가 네.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예. 건의를 받아서 조금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수 네. 있는 폭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네, 건의를 받아.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나기 싫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만나기 싫으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럼 전국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입장을 바꾸면 굴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네. 자, 이 이슈 요 협의체는 네.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또 정치- 전공의들도 네.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이런 뭐 위기 상황을 네.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신들은 정부 책임이다 그러겠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 필요한 손길은 전공의들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불안에 떨고 있을 때는 돌아와 자신들의 달라. 요구 주장들이 돌아와라. 100% 관철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국민들은 위하고 보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본질을 해결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대통령실도 본복지부도 네, 네.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안을 또 찾을 수 있는 룰을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 의사들에게 국민들의 여론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네. 올 오브 그냥 나싱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명분을 줘야 돼요. 그 제가 올로 어렸을 때 나싱은 볼 때 너무나 위험해요. 사회적 갈등을 네. 해소할 때 그 당사자들도 입장을 확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부에서 막 탄핵당하고 그러잖아요, 지도부가. 대통령도 입장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부처랑 벌써 몇 개월을 네, 지금 네, 버텼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는 정치권이에요. 정치권 여야가 같이 대표가 맞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고 할 때 얼른 만들어 놓고 각 이해관계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협의체 안에 다 들어와서 대화를 네, 하게 한 네, 다음에 네, 네, 네. 거기서 절충을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바로 사회적 갈등, 국가적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누구 하나 죽든 살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보건복지부 주도로는 그런 제안을 전공의 단체나 의사협회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수용을 안 했죠. 이제 여야가 좀 더 목소리를 합쳐야 될 때고요. 네.